시작 판매가 뭔지 제가 쇼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으로 한 달에 순이익 400만 원을 번 적이 있는데, 그 브랜드 제품의 보호대예요. 이게 약국에 가면 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약국에 이제 애기 약 처방하고 옆에 오니까 막 보호대들이 많더라고요. 라는 데가 있길래 제가 막 찾아봤죠. 근데 비싸게 팔아요. 쿠팡에는 24,850원, 네이버에는 3만 원에 파는데 이걸 사람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도매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 13,000원짜리를 네이버에 3만 원 주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 몰이 공개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판매자 있잖아요. 이 판매자는 이 상품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내가 카드 딱 13,000원 결제하면 그 물건이 고객한테 가고,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면 제 통장에 돈이 33,000원이 들어와요. 왜냐면 여기 이분은 택배비를 3,000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3,000원에 택배비 3,000원, 16,000원을 쓰고 33,000원을 받으면 한 개 팔아서 16,000원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컨트롤-C, 컨트롤-V 딱딱딱 삼성페이 연동해서 비밀번호 딱딱딱 치면 10초가 안 걸리거든요. 그럼 10초 만에 저는 16,000원을 번 건데, 주문이 한 개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올 때 하루에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복사붙여 이렇게 그거 하고 결제만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40만 원이 넘죠. 참고로 저는 제 제품을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판 사람인데 저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렇게 버는 게 온라인이에요. 저는 돈이 없이 신용카드 하나 들고 있죠.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상품을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최저가를 찾아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준다. 이게 하나의 예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2개만 가져왔거든요. 국내 이커머스라는 것들을 신문이든 유튜브든 많이 보셨을 텐데, 성장 속도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250조인데 25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삼성전자가 2023년 동안 휴대폰이랑 가전이랑 칩이랑 모든 걸 다 팔아서 얻은 매출이 250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국내에서 쇼핑을 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250조거든요. 시장성이 너무 많고 또 계속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커머스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 쿠팡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50% 이상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외에 나오는 매출들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혹시 롯데온이나 SSG나 카카오에 입점해서 물건 파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제 생각인데 여기 만약에 500분이 모였으면 5분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박 터지고 싸우면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시장을 못 보죠.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조회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뭔가 범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G마켓에서 돈 버는 방법, 유메프로 월 5억 만드는 방법 수업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빈틈이에요. 오늘 오셨으면 뭔가를 하나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네이버, 쿠팡보다 더 큰 시장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거기서 돈을 벌고 외제차를 타고 집을 사서 삐까뻔쩍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 하나 인식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계속 성장해요. 예를 들어서 UF에 입점해서 물건을 등록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500명이 들어왔는데 이 시장 완전 끝났네? 끝물이네? 근데 시장의 성장 속도가 2년에 50조씩 올라가거든요. 500명이 와서 한 달에 매출을 10억씩 해도 남아있는 규모가 49조 9,900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레드오션이다, 포화시장, 이거는 그냥 말 좋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쇼핑몰을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운영을 해보신 분, 지금 보니까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는 돈 버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모르고 그냥 이커머스 페어를 오신 분들 위해서 유튜브 100편을 10분 만에 요약해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5가지. 위탁.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쿠팡에 물건을 올렸어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네이버 최저가에 사든 도매 사이트에 사든 어디든 사든 보내주는 위탁.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2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중국에 이쁜 안마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주물러 주는 거. 그러면 그거를 올려가지고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서 그 물건이 고객 집으로 가는 방식이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세 번째는 사입이에요. 내가 물건을 직접 사서 집에 두고 박스 포장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방식이 있고, 네 번째는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아미, 메종 키친의 몽클레어 이런 것들 해외에 있는 것들 싸게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발란이나 머스티시나 명품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끝단계인데 이제 제조. 물건을 제조해서 돈 형님이라는 예쁜 로고를 박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방식.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해야 돼요. 물건을 등록해야지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등록하는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카테고리 마이크를 선택한 다음에 상품명에다가 MC, 마이크, 무선, 무소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미지도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도 등록하고 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수동 등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닭등이라고 닭치고 상품 등록한다는 용어로 불리거든요. 두 번째는 반자동이에요. 와,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상품명과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상품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그렇게 하나를 번역하는 게 반자동. 대량 등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량 등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이키 신발을 살 때 나이키 홈페이지에 가서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역시 서울분들은 좀 다르시네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 계시네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물건 사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을 하여 나이키가 됐든 햇반이 됐든 스팸이 됐든, 근데 스팸이 CJ 홈페이지가 제일 싼 거 모르셨죠? 누군가는 CJ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를 등록해서 그 물건을 쿠팡이나 네이버에 팔고 있는데 저희 소비자의 99%는 네이버에 사요. 예를 들어 LG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 사시는 분, 아모레퍼시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 사시는 분 없죠? 다 네이버에서 쿠팡에 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키에 있는 거를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입점한 마켓에 마진 20%에서 뿌리면 어떻게 될까? 주문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무것도 작업 필요 없어요. 이미지 작업, 상품명, 가격도 그대로. 대신 마진만 20% 한다. 그게 대량 등록이에요. 이거는 내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마진 20%에서 내 마켓에 뿌린다. 세 번째는 운영 방식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졌던 게 닭등이라고 해서 진짜 하루에 5개씩 막 상품을 등록해가지고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포토샵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PPT도 제가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옆에서 알려주셔서 수정을 했어요. 완전 컴맹 중에서도 컴맹. 저는 포토샵도 제 컴퓨터에 없는데 매출을 제가 2년 동안 25억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직장 다니면서. 저는 진짜 미친듯이 도매 사이트니까 하나씩 다 한 땀 한 땀 상품을 등록했어요. 직장 생활했으니까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이게 주문이 들어올지 말지 모르면서 제 시간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초보자들이 제일 하기 좋은 방식. 두 번째는 좀 잘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엄청 예쁘게 만들어요. 움짤이라고 해서 깜빡깜빡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상세 페이지를 잘 구성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하나에 들어가는 사진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사몰이라고 해서 SNS에 보면 맨날 필요한데 뭘 먹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머리 털 빠지는 거 별의별 SNS에 보면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를 딱 누르면 자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 저희가 보고 있는 SNS, 유튜브 광고 중간에 막 보다 보면 15초짜리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나 SNS에 2번 넘기면 한 번은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돈을 버는 나름대로의 판매자의 방식인데, 이게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모든 방식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개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위탁. 저는 직장 생활 했어요. 애기도 있어요. 집이 좁아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살 돈도 없어요. 그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동 등록이라고 해서, 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 질색할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냥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30분 걸리면 스마트 스토어 하나 등록하고 쿠팡에 하나 등록하고 UMF 등록하고 한 3개 등록하면 1시간 정도 지나요. 근데 이 3개가 다음날 주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애들 키즈 카페 보내거든요. 그리고 돈가스 먹이고 핫도그 막 먹이고 계속 상품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깃방망이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매출 만들었는데, 위탁 판매가 뭔지 제가 쇼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으로 한 달에 순이익 400만 원을 번 적이 있는데, 그 브랜드 제품의 보호대예요.
이게 약국에 가면 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약국에 이제 애기 약 처방하고 옆에 오니까 막 보호대들이 많더라고요. 라는 데가 있길래 제가 막 찾아봤죠. 근데 비싸게 팔아요. 쿠팡에는 24,850원, 네이버에는 3만원에 파는데 이걸 사람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도매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 13,000원짜리를 네이버에 3만원 주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 몰이 공개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판매자 있잖아요. 이 판매자는 이 상품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내가 카드 딱 13,000원 결제하면 그 물건이 고객한테 가고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면 제 통장에 돈이 33,000원이 들어와요. 왜냐면 여기 이분은 택배비를 3,000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3,000원에 택배비 3,000원, 16,000원을 쓰고 33,000원을 받으면 한 개 팔아서 16,000원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컨트롤-C, 컨트롤-V 딱딱딱 삼성페이 연동해서 비밀번호 딱딱딱 치면 10초가 안 걸리거든요. 그럼 10초 만에 저는 16,000원을 번 건데 주문이 한 개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올 때 하루에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복사붙여 이렇게 그거 하고 결제만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40만 원이 넘죠. 참고로 저는 제 제품을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판 사람인데 저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렇게 버는 게 온라인이에요. 저는 돈이 없이 신용카드 하나 들고 있죠.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상품을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최저가를 찾아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준다. 이게 하나의 예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2개만 가져왔거든요. 제가 네이버에 뭐라고 쳤냐면 비오틴이라고 해서 어마무지하게 요즘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인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등이거든요. 레본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리뷰 보시면 상품을 등록한 게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리뷰가 8,000개예요. 리뷰가 8,000개라는 건 구매는 8만 개 이상 됐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몇십억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저걸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이트는 얼마에 팔까? 그럼 쿠팡에는 26,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샀거든요. T몰에는 4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제품을 네이버는 19,500원, 쿠팡은 26,000원, T몰은 42,000원에 파는데 과연 제일 싸게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제가 검색하는 거 1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현대식품관이라고 해서 15,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5,000원짜리를 쿠팡에다가 팔아가지고 한 개 팔아서 10,000원을 벌 수 있겠구나. 근데 하루에 한 개 주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현대식품관에서 결제를 하고 제품은 내 고객한테 보내주면 하루에 10번 해서 10만 원 버는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위탁 판매. 그래서 직장인들도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위탁 판매인데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어떤 상품이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찾고 등록하고 할 때 진짜 그 괴로움이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저녁에 계속 자기 싫잖아요. 뭔지 아시죠? 자야 되는데 자기 싫어서 계속 핸드폰 하다가 떨어뜨리고 쇼츠 계속 보다가 새벽 1시 20분인데 조금만 더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똑같았거든요. 일단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닭등은. 두 번째는 운으로 인한 매출이에요. 저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상품을 100개 수동으로 등록하면 효자 상품이 1개가 나온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10개의 상품을 등록하면 10일 동안 상품을 100개 등록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 1개의 제품이 효자여서 날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품을 제가 한 1,500개 정도 수동으로 등록했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프로그래밍이고 나발이고 모르니까 여기 등록했다가 쿠팡도 등록했다.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주문받아서 도매 사이트에 주문하려고 했더니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품절된 경우, 가격이 바뀌는 경우는 저를 빡칠 만한 상황들을 자꾸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마진도 적고 위탁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입을 하는 거는 여기 판매 방식의 사입은 내가 물건을 사놓고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포장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법으로 좀 더 진화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상품을 상세 페이지는 저는 항상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안 예뻐요.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에게 스타벅스랑 그 케이크 있거든요. 그 10,000원짜리. 그거 하나 보내주면서 상세 페이지를 좀 만들어 달래요. 그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니까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입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저희 집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제 와이프는 쇼핑몰이 뭔지도 몰라요. 제 유튜브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대요. 짜증이 난대요. 집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제 와이프는 이런 거 쇼핑몰 아예 몰라요. 집에서 혼자 이제 송장 기계 뽑아가지고 막 포장하죠.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하루에 1,300개까지 포장했어요.
밤새도록. 왜냐면 다음날 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게 저희 집 앞이거든요. 이게 박스인데 애가 둘이거든요. 막 한 명 막 기어다니고 하는데 먼지 막 먹고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좀 치우라 하고 그렇게 엄청 악조건에서 했어요. 근데 잘 팔릴 때 이야기죠. 이렇게 열심히 팔면 한 500만 원 수익 되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얻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송짝이 엄청 많죠. 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말에 혼자 포장해요. 당연히 직원은 한 분 있지만 직원이 주말에 오라고 하면 MZ세대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열심히 포장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피엔딩. 아, 저 이렇게 해서 물건 보내서 500만 원 벌었습니다 하고 하는데 사입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재고 리스크예요. 제가 쇼핑몰도 좀 하고 돈도 버니까 겁이 없어져가지고 생활의 달인에서 대통령 상을 받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박향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을 받았더라고요. 김으로. 그러니까 김의 달인인 거예요. 그분을 본사에 만나가지고 독점 계약을 맺어요. 제가 다 팔아보겠습니다 해서 상품을 딱 받아왔죠. 저는 항상 운에 기대서 쇼핑몰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품을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물건을 1,500만 원씩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최소 주문 수량인 게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이상한 삶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1,500만 원을 가지고 가세요 해서 1,500만 원씩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무실 도착했죠. 열심히 팔려고 네이버에 올렸는데 일단 올리니까 네이버 순위가 페이지 한 40번째 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별의별 짓 하고 인스타그램에 누구한테 공구도 해달라 뭐 또 해달라 협찬도 해달라 해가지고 네이버 3페이지 4번째 줄까지 올라갔는데 한 명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김은 6개월이에요. 웃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엄청 슬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막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달 남았어요. 근데 제 거 이제 박향이 김치니까 네이버 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눈이 뒤집히죠. 1,500만 원씩 재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팔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 좀 장애에 있는 분들 이거 포장해가지고 집에 들고 가시라고 1,000만 원 이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못 팔아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1,200만 원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저렇게 포장 쎄 빠지게 해가지고 와 500만 원 벌었다 막 나이스 했는데 결국 김 하나 잘못 사가지고 1,000만 원 날렸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입은 아무나 하면 안 되구나. 저러다가 사입 잘못하면 풍지박산 나구나.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에목 칫솔 같은 거 1,000개, 10,000개 할 거란 말이에요. 샀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입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본금이 들죠. 상세 페이지도 본인이 잘 꾸며야 돼요. 포장하는 장소와 인원이 있어야 되고 제일 큰 게 재고 리스크.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안 된 이야기는 처음 했거든요. 항상 유튜브에는 좋은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잘 된 이야기 하는데 열심히 포장해서 벌었던 돈 그냥 선택 한번 잘못하면 다 돈이 날아가요. 그 이제 또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지금 제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계시거든요. 일단 위탁했다.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사입했다. 아무리 잘 팔아도 재고 한번 잘못되면 그냥 끝난다. 1,000만 원 날린다. 그러면 다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찾은 게 사입은 안 할래. 위탁. 해외 구매대. 나는 상품만 등록하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확정 마진을 보고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상품을 등록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게 주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상품 등록하고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유튜브 4년 전에 올라온 거 구독자 보면 30명 돼 있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막 상품 등록하다 안 돼서 댓글 물어보면 댓글 답도 안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량 등록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상품을 제가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다 아니면 중국의 어떤 사이트다 그럼 그 사이트에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마진 붙여서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죠.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파이 대표님이라고 해서 쇼핑몰에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을 만드시는 분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대량등록이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죠. 재고 리스크 없이 내가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원이라는 걸 처음으로 채용을 해봐요. 알바몬으로 직원 2명을 이제 2년제 대학 나오신 분,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에서 200만 원 주고 채용을 했는데 제가 누구냐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쇼핑몰 하는 방법을 한 달 동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출장, 이제 유튜브 촬영하러 가야 되니까 상품 등록해주세요 하니까 두 분에서 상품을 2개 등록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오전 내내 보고 회사 카드로 점심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오후에 상품 하나 등록하고 업무일지 보니까 상품 등록 1개. 그러니까 소싱 플러스 도매 사이트 상품 등록 1개. 두 분이 사이좋게 상품을 2개 등록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빡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다음날 2개.
그리고 그 상품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 대충 했으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고민된 게 위탁 하자니 그 시간을 쓰기가 두렵고, 사입하자니 혹시나 잘못돼서 내 돈 다 날아갈까 무섭고, 그 다음에 직원을 쓰고 내가 좀 어떻게 받게 하려고 하니까 직원은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으로 부자들이 하는 고민들,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라는 거를 퇴사하고 직원 2명 쓰고 한 달에 몇백 날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방법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 대량 등록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프로그램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팔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022년 7월 달에 그 파이라는 사람, 매출 1억씩 하면서 저를 어떻게 좀 비꼬으신 분, 왜냐면 저는 수동으로 하루에 등록해봤자 10개가 최대인데 그분은 하루에 상품을 1만 개씩 한대요. 1만 개씩 자동으로 계속 컴퓨터가 돌아간대요. 저는 컴퓨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싫어해요. 프로그램, 그다음 뭐 포토샵, 뭐 이런 프리미엄 프로, 저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말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언제 빡쳤냐면, 인터뷰하는데 파이 대표님 혹시 50대 여성분께서 대표님을 찾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 노하우를 배우면 그 다음 달에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1억이 나온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분이 약간 나쁜 게, 아니 내가 쇼핑몰 매출 1억 하려고 6개월 걸렸고 미친 듯이 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요즘에도 닭등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이미 마음이 상했죠. 왜냐하면 힘들게 한 땀 한 땀 등록하는데 본인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1만 개씩 상품을 등록한다니까 제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딱 꺼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파이 대표님 진짜 되면 내일 사무실에 갈 테니까 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겠대요.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갔어요. 그분이랑 한 번밖에 안 본 사이거든요. 엄청 어색해요. 좀 부끄럽죠. 저는 유튜버고 또 돈도 좀 버는 것 같은데 얼굴도 안 모르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배우려니까 좀 비참하긴 하는데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